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 절도죄의 요건에서 타인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법률 착오입니까? 사실 착오죠. 자, 2번 승낙은 침해 행위 이전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번 자,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통장의 입금 날짜입니다. 그 입금 날짜, 이 소송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언제 돈이 들어왔고 언제 돈이 나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우고 복사를 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 성립된 것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날짜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가 됩니다. 승낙 틀렸죠.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승낙했다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가 있죠. 자, 밍크 45마리 사건입니다. 가져간 데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양해가 되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주장이 후에 허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양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양해 땡땡 양해로 보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이지 위법성 조각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1번에 행위 당시 승낙은 없었지만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병칸에 들어갔다면 주의 사정으로 보더라도 만약 아내가 그걸 사실 알았었더라면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 무고죄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승낙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다.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고 승낙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고인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피해자 승낙으로 수술 위법성이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14번 옳은 것은 3번 1번 풀었어요. 상해죄에만 그것이 아니고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된다 했고 자,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승낙이 있다라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는 위전착이 아니라 뭡니까? 자, 승낙하지 않았는데 승낙이 있다라고 집단에 오인하고 있는 거죠. 감경적 구성 요건에 대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5조 1항이 적용되어서 촉탁 승낙 살인죄로 벌할 수 있다는 거죠. 위전착 아닙니다. 3번 자, 승낙을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로 보면 피해자 승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집단에는 존재한다라고 오인한 경우 이 경우는 과실범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구성요건 착오입니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로 푸는데 이 경우는 그 고의가 조각되죠. 고의가 조각되고 구성요건적 착오로 풉니다. 다수설은 착오로 풀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의가 없어서 고의 탈락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돼요. 자, 무고죄 풀었습니다. 승낙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XX. 요 2번하고 3번을 좀 잘 보세요. 좀 어려운 지문인데 생각 잘 하시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해설 각각 체크해서 다시 한번 봐두시고 15번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번 환자의 보호 요구를 받고 무슨 사건이지? 보라매 병원 사건이잖아요.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살인죄의 정범, 의사는 방조범, 자규에 의한 방조를 인정했던 사건이고
가로 열고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필기하시면 되고요. 보험금 편취 승낙이 있더라도 조각되지 않죠. 이 승낙 자체가 사회 상규상 위반되는 거라서 유의한 승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의를 얻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위조죄가 되지를 않죠. 이때는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으로 봅니다. 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로 본다. 양해로 봅니다. 4번 오진했다. 설명을 다하지 아니한 채 승낙만 받아냈죠. 이것은 하자 있는 승낙입니다. 유효한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근데 갑자기 사망했네요. 이때 사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임관계 그리고 포괄적 대가관계 이거는 종료가 됩니다.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그 도장이라든지 인감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위임장을 작성했을 때 의뢰 추정적인 승낙이 인정되므로 우리는 사망했는데 부인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게 되면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이거 막 아버지 인감 막 쓰면 안 돼요.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1번 행위 당시에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객관적 사정으로 종합해 봤을 때 당연히 알았었더라면 승낙했었을 거야 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정적 승낙 여부는 행위 당시 판단이죠.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만으로는 함부로 승낙이 추정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날짜를 아버지 살아있는 날짜, 생전 중의 날짜로 소급 작성합니다. 뭐야 이게? 위변조가 되는 거죠.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원이 손을 가하면 배임죄가 되는데 이 배임 행위에 양해가 있거나 결의가 있었다 하여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1번 자, 문서전대 지시하였다. 그 지시 승낙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양해로 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로 봅니다. 동그라미. 자, 무고죄는 승낙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고죄가 됩니다. 틀렸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형법 제24조가 피해자 승낙 조문인데 자,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 아니야? 그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번입니다. 자, 피해자 승낙 묻고 있습니다. 추정적이 아니고 피해자 승낙입니다. 조각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자, 불법 시위로 회사가 점거된 상태에서 건물에 들어갔죠. 주거침입죄죠. 주거침입죄.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자, 채권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개주 업무를 대행하는 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죠. 동그라미.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장난 권투인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권투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권투를 했다는 것은
취급받고 주먹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승낙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 승낙하에 지금 권투를 하고 있지만 정도껏 해야지 때려 죽이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승낙이 바로 뭐다?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죠. 그래서 조각되지 않고, 자, 수험생들이 미음을 많이 물어봐요. 미음은 왜 답이 안 되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형제 두 명이 승낙했죠. 근데 정작 아들들은 승낙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로 봤다? 추정적 승낙으로 봤어요. 형제가 승낙했으므로 당연히 아들들도 승낙하겠지라는 추정입니다. 추정적 승낙에 해당되는 사례이지 지금 피해자 승낙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례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해설도 그렇게 보죠. 봐, 피해자 승낙 아니라고요.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은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예측만으로는 안 된다 했고, 분쟁 계속되고 있으면 주거 침입죄 된다 했고, 그래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배웠죠? 소송에서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입금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우고 복사를 떴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 죄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장에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정답이 1번 되는 겁니다. 20번.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승낙 추정은 행위 시에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이미 사망하고 있었다. 근데 생존하고 있는 게 문서의 전제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생존하고 있는 그것이 문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소급 작성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돼요. 동그라미. 자,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떤 물건을 가져갔지 결과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행위 당시에 그 물건을 전미자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면 영득 의사가 인정됩니다. 절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뭐뭐한 경우라도 그 사실을 알았었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예측으로는 함부로 그 의사를 추정하면 안 돼요. 그치? 이런 것도 풀었고 정답은 1번입니다.